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대인원이 지금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살롱드 전북 두 번째 시즌인데요. 두 번째 시즌은 대중문화 코너로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북 여성자랑. 오늘도 영화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시간이에요. 저희가 시즌에 영화 3편을 보는데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 두 번째는 저희의 고정계에서 봄님이 추천하는 영화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누가 나왔는지 각자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기소개 하기 전에 준비해서 온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이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 이번 팟캐스트는 생날것 이야기가 소통될 가능성이 크오니 불편하신 분들은 스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스킵. 야! 우리는 일단 똥집 우일동의 팅커벨 우일동의 엄지 호랑돼지입니다. 네, 저희 공개 방송하는 줄 알았잖아요. 너무 고품격이야. 저희가 영화를 커뮤니티와 만나다 해서 이제 한 분이 보는 게 아니라 세 분, 두 분. 지난번에는 전북팀이었었고 오늘은 이제 세 분이 우일동이라고 했나요? 네. 우일동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일단 동지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네. 어쨌든 동지 세 분이 나오셨는데요. 일단. 성함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별칭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요정 팅커벨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저는 공주 엄지예요. 네. 저는 호랑이와 돼지를 좋아하는 호랑돼지입니다. 네, 세 분 나오셨고요. 저 고정 게스트 분. 네, 안녕하세요. 봄입니다. 네, 분위기를 이렇게 띄워놨는데 어떻게 쭉 이끌고 갈지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영화 코너의 두 번째는 이풀기죠. 자기소개한 다음에 이풀기인데 저희가 오늘 영화가 봄님이 추천하신 한글로 번역하자면 나 예쁜 거 같아? 이런 뜻이죠. 나 예쁜 거 같아? 그래서 I feel pretty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영화의 처음 이풀기는 good and bad. 어떤 걸 얘기해도 좋은데요. 여러분이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점은 좋았고 어떤 점은 bad였다. 이 얘기부터 시작 한번 할까요? 저는 치리치리 배드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이효리 노래 치티치티 뱅뱅을 제가 이렇게 바꿔서 치티치티 배드.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르네가 주인공이지만 저라면 르네랑 친구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제일 불편했는지 그 배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 친구들이랑 이제 르네가 다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예뻐졌다고 착각하게 된 시점부터 해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친구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리고 제멋대로 충고하고 그런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네. 그래서 팅커벨님이 배드의 한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네. 자, 배드부터 먼저 하고. 네, 배드부터 얘기하시고요. 좋아요. I'm so bad. 저도 배드였어요. 네. 미의 기준은 결국 날씬하고 예쁜 거라는 느낌이 저는 좀 지울 수가 없는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많았던 것 같긴 하지만 저한테는 좀 그 느낌이 셌었던 것 같아서 저는 배드를 꼽았습니다. 네. 엄지님이 미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셔서 배드였다 이런 얘기하고요. 호랑돼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겉으론 백걸 속으론 국걸 좋기도 했고 또 그래서 쏘쏘였습니다. 알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보이는 해야 됩니다. 저만 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저도 좋고요. 공중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래서 저희가 배드와 굿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영화를 왜 추천했는지 저희 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마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제목부터 딴지를 걸자면 이 영화의 주인공 르네가 자신이 아름다워졌다고 여기는 것만으로도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름다움과 자존감의 문제는 사실
느끼는 문제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복잡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이 영화는 거기까지 전달하는 깊이 있는 영화는 아니다. 라는 점을 좀 감안하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네. 할리우드 영화다. 로맨틱 코미디에 충실한 할리우드 영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하지만 이 영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인권영화제에서 본 다큐멘터리 인브레이스라는 다큐를 봤는데 거기에서 91%의 여성이 자신의 몸을 싫어한다는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또 아름답지 않을 권리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전 세계 여성 중에서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단 4%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너무 적다. 그죠? 너무 이게 적나라한 네, 통계 청소년 수치잖아요. 애들이 자기 몸에 불만족하는 거 중고생 애들 통계했을 때도 그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깊이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 이 영화가 탐구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든 요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영화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영화 중간에 르네가 완전 밉상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 진짜 너무 화났어. 네. 그 부분은 진짜 영화가 망가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영화 엔딩 장면 보시면서 되게 속상하셨죠? 네. 이거 완전 배반감이 드는 엔딩인데, 그 화장품 회사인 릴리 르킬레어 세컨드 라인 프리젠테이션 장면에서 르네가 이런 대사까지 하잖아요. 이 라인은 자신을 믿는 모든 여성을 위한 상품이에요. 마치 화장품 광고 PPL 같은 대사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탈코르셋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 영화가 화장품을 소비하는 여성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막 이런 맞아. 정말 배신감이 드는 엔딩이었는데 그거 확인하라고 추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네 말고도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여성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얘기할 건데 어쨌든 지금 봄님이 추천한 대로 볼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굿은 별로 안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굿 한 가지 있는데요. 저는 육체가 변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런 점이 좋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려졌던 여성 이야기 했을 때 여성의 몸을 어떻게 다루는가. 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영화가 여성들한테 주는 힘이 여성의 있는 몸을 그대로 온전하게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런 것. 뭐 상황이나 구조는 건드리지는 않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거를 어떻게 느끼는가를 은혜라는 배우를 통해서 드러나. 일단 저는 그 배우가 괜찮았어요. 좋은 점? 그 이따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굿앤배드 시간에 드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줄거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줄거리를 좀 보면서 저희가 영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 엄지님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 영화 내용은 날씬하지 않고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주인공 르네의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사랑스러운 르네지만 이렇게 대외적으로 나설 때 그리고 길을 걸을 때도 의기소침해요. 주인공 르네는 아름다워지기만 하면 된다고 빗속에 뛰쳐나가서 동전을 던져서 소원을 빌 정도로 날씬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워지기를 바라오던 르네가 헬스장에서 스피닝을 하다가 기구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자신이 날씬하고 좀 아름다워졌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화 속의 르네는 본인이 날씬해졌다고 얘기하지만 보이는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아름답게 변한 르네는 못할 것이 없었어요. 화장품 회사긴 한데 그 지하에서 안 보이는 일을 맡아서 하던 르네가 모델 같은 이렇게 직원이 가득한 본사 카운터에 이력서를 넣게 됩니다. 자존감 뿜뿜이 된 르네는 대표인 에이버리 눈에 들어서 본사의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돼요. 어쨌든 영화는 르네가 없던 자존감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뿜뿜돼서 흘러넘치면서 일어나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바뀐 생각 하나로 일과 사랑 모두 쟁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쾌하지만 유쾌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네. 유쾌하지만 유쾌하지 않다. 요즘 유행하는 말 웃고픈? 씁쓸하지만 우픈?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엄지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장면 하나가 좀 스쳐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봄님에게 한번 저희가 배우나 감독, 이 작품에 대한 배경 이런 걸 좀 들어보면 작품의 이해도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저도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을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작가하고 감독이 같아요. 그래서 각본을 쓴 에비 콘, 마크 실버스테인의 연출 데뷔작인 작품이고요. 에비 콘은 여성이고 마크 실버스테인은 남성인데 둘이 영화 학교에서 만난 이후로 20년 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고요.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주 장르로 다루고 있는 작가 출신의 감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영화 필모그래피를 찾아보면 How to be Single 2016년, 발렌타인데이 2010년,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2009년, 네, 그리고 25살의 키스 1999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로맨틱 코미디물인 것 같네요, 다. 네. 그리고 저는 I Feel Pretty는 그럼 누구의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에비콘 여성 그럴 것 같아요. 작가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작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관객 평점이 그리 높지 않아요. 그리고 2018년 6월 6일 거의 1년 전에 이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관객 수도 24만 명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홍보가 덜 된 게 아닌가 싶은 지점이 있고, 그치만 이 영화에는 에이미 슈머라는 강력한 주인공이 있죠. 네, 무기가 있죠. 에이미 슈머 외에는 이 역할에 맞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에이미 슈머는 사실 스탠드업 코미디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스탠드업 코미디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게 섹스예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보면은 저는 여자들이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섹스 얘기를 하는 걸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이미 슈머는 여자는 성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금기를 깨고 있고 그리고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어떤 대상화와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은 비난받아야 한다. 이런 내면화된 여성 혐오까지 코미디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런 배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더 영화가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새록새록하네요. 그 여주인공 슈머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고 2013년부터 코미디 TV 시리즈인 인사이드 에이미 슈머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시즌 4까지 성공적으로 이 시즌을 이끌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에피소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풋볼을 소재로 한 드라마 프라이데이 나이트 라이츠를 패러디한 에피소드인데요. 강간을 방조하고 용인하는 문화를 이렇게 까발리는 에피소드거든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풋볼 코치가 선수들한테 강간 금지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이제 선수들이 이 코치한테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여자애가 평판이 별로라서 아무도 안 믿을 텐데 그래도 강간하면 안 되나요? 여자애가 처음엔 좋다고 하다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마음을 바꿔도 안 되나요? 안 된다고요? 막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이미 슈머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이 강간을 당해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걸 꼬집은 에피소드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의식 있는 코미디언이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통념을 스탠드업 코미디 소재로 쓰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또 드러내는 과정. 근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섭다료는 이 배우를 생각하면서 썼나요? 이 에비콘과 마크 실버스테인이 에이미 슈머가 캐스팅이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실망했다, 절망했다라는 염두에 뒀네요. 인터뷰가 있어요. 네, 저희가 작품과 관객 반응 그리고 이제 영화의 감독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살롱드 전북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 3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재미와 감동 포인트. 그래서 영화를 조금 더 이 안에서 드러나는 여성 서사나 여성 주인공들을 가지고 둘러보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페미니즘 시각으로 이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얘기를 다룰 거고 마지막에는 시시콜콜 이 얘기는 꼭 짚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 저는 시시콜콜에 이따 얘기할 건데요. 거기 스피닝 강사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OST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런 시시콜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영화 짜증과 감동, 아까 배드 얘기했는데요. 배드 했던 거 말고 재미 포인트, 감동 포인트 얘기하지 않았던 걸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감동이라기보다는 흐뭇했던 장면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르네가 이든을 처음 집으로 데려가서 한번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하는 게 나오죠. 네, 한번 하는 것이 나오죠. 그때 왜 불을 이든이 끄면 다시 켜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이 홀딱 벗고서는 일단 유혹을 하잖아요. 이거 막 오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 몸이 만족스럽고 좋으면 저럴까. 약간 우리 르네 좋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거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뭔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런 리액션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걸로 해서 사실은 대리만족을 좀 느끼기도 했어요. 거기서. 네네. 네. 거기 보면 거울씬에서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거울 보면서 섹스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자기 모습을. 네,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맞아. 위에서 섹스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든이 지금 거울 보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면서 너무 섹시하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예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영화의 재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성 캐릭터가 어떠냐가 재미 포인트거든요. 근데 저는 대부분 이제 영화나 대중문화에서 여성을 재현할 때 센 캐릭터로 재현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센 캐릭터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세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르네가 왜 불편한가, 내가 왜 르네가 불편한가를 생각해보면, 자기의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는 르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재미 포인트는 르네의 욕망 발산이에요. 외모에 대한 욕망 발산, 성에 대한 욕망 발산, 그리고 남자 친구의 번호를 갈취하는? 거의 갈취. 그런 욕망? 그리고 그런 행동? 그런 센 캐릭터가 주는 재미. 그리고 얼굴 표정 하나로 정말 다르구나.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감동 포인트의 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루비스 뱅잉 비키니 콘테스트 그거 보면서 이 영화 미쳤다. 그것도 사실은 뺄 수 없는 장면이죠. 네. 아니 냉남반 보수 자격증 공부 중인 분, 막 치과 조무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비키니를 입고 이렇게 전시당하는 몸이 되는데 그 중에 온전히 르네는 그 순간을 즐기잖아요. 그래서 전시하는 몸에서 즐기는 몸으로 르네가 그 순간을 역전시키니까 그 짜릿함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 시선 따위 개나 줘버려. 그렇죠. 이런. 그래서 이제 남성들을 불편하게 하는 데까지 가죠. 그걸 전복시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과한 동작. 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거부감을 들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부감 드는 내가 문제지, 사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호랑돼지님은 어떤 게 재미나 감동이 있었나요? 저는 그 스피닝 센터 강사의 대사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초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도 나오잖아요. 그 대사에서 영화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한 것 같아요. 뭐
뭐라고 하더라? 뭐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됐는지, 뭐 기적은 여기 있다. 거울에 보면 달라진 네가 있을 거야. 뭐 영적이든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뭐 그 대사를 보면서 마치 이렇게 나를 치유해주는 느낌, 나한테 희망을 보여주는 느낌을 갖게 했었거든요. 그 대사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대사가 끝에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게 더 좋았어요, 저는. 맞아요. 이 스피닝 강사, 그 소울 사이클이라는 이름의 스피닝 강사 이름이 루나잖아요. 라틴어로는 달. 네, 맞아요. 달은 여성. 네, 그래서 그 여성의 충만한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는 스피닝 장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감동이자 짜증 포인트 끝내주죠. 거기에 이제 코스믹 화장품 회사까지 이렇게 나오면 극과 극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감동과 재미 포인트, 짜증 포인트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면들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세컨드 라인 화장품 회의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 안내 직원이 된 르네가 음료를 들고 서빙을 하러 가는 장면에서 그 회사 인테리어를 굉장히 특이하게 해놔서 굳이 르네가 돌다리를 건너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르네가 하이힐을 신고 쟁반에 음료수가 든 잔을 들고 노란 그 하이힐을 신고 징검다리를 건너는 장면을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봤었어요. 카메라도 굳이 틸업을 시켜가지고 르네 팬티가 보여서 조마조마하기도 했지만 사실 하이힐을 신고 쟁반을 들고 가다가 다리라도 삐끗해서 넘어지면 어쩌지? 되게 위태위태한 이미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이힐을 안 신는 여성이지만 여기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대부분 그쵸? 저도 안 신어요. 여기 하이힐 신는 사람 없어요. 하이힐 되게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우리한테. 그리고 뭔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외모의 규칙이고 이런 것들을 그런 장면으로 보여주고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선 그러면 이 영화에서 재현된 르네, 주인공 르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보기엔 르네는 정형화된 여성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르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여성의 몸과 외모에 대한 전형성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또 한편은 파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르네와 친구들을 했을 때 외모를 가지고 위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르네는 백인의 금발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모 자원을 계속 추구하고 이제 여기 여자친구 2명이 나오죠. 백인보다는 라틴계 계열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유색인종의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회에서 어떻게 외모를 보는가 그런 부분을 잘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르네는 더구나 이제 그 외적인 외모가 여성들이 많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사회에서 자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존감이나 자신감하고 직결되죠. 그래서 그런 걸 참 잘 보여줬던 영화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외모를 어떻게 해요? 성형을 하게 되는 구조로 바꿔지는데 이 영화는 또 그런 면에서는 전복적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영화 보면서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 주변에 많은 르네들이 생각이 났었어요. 뭐 365일 다이어트에 목매고 또 화장과 힐과 막 거들과 막 짧은 스커트까지 막 너무너무 지치는데 지치면서도 놓기 힘든 것들이 막 떠올랐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외모하고 자존감이라는 게 동시에 논해져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로 별개로 다뤄져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 불편하더라도 사실 외모가 또 자존감이 되고 스펙이 되는 사회인 걸 다들 공감하기 때문에 놓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면접 성형까지 뭐 그런 말들도 있고 뭐 외모가 스펙이고 외모를 가꾸는 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나의 외모를 관리하는 거죠. 평가하고.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지 또 미달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인정받고 내가 좋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인정받으면 또 안심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지만은 그 인정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또 나를 거기에 막 꽉 끼는데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슬픈 감정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그 우픈 게 생존 전략? 외모가 생존 전략이 되는데 그게 이제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르게 적용하는 게 이든이야. 걔는 왜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안 써? 기분 나빠. 맞아. 그런 거, 이제 또 한편으로 르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외모 자원 말고도 친구들이 얘기한 르네의 장점이 되게 많잖아요. 쾌활해요, 해방하고, 당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이 영화가 그 다양한 여성 주인공들을 통해서 여성들의 현실을 보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사장도 기억하시죠? 할머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CEO잖아. 여성 CEO. 그리고 또 손녀 에이브리 네. 맞나요? 그 통해서 그렇게 잘나고 뛰어나는데 목소리 하나로 또 느끼게 되는 거잖아. 열등감을.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피닝 센터에서 만난 그 뭐죠? 모델 같은 멜로리. 그런 걸 통해서 보면 그 다양한 현실 속의 여성들을 잘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호랑돼지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생각난 장면이 있는데 그 비비안이 그 친구잖아요. 르네 네. 베넷의 친구인데 르네가 비비안을 이렇게 화장시켜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 너무 예뻐 보인다고 이렇게 르네가 칭찬을 하니까 비비안이 근데 나처럼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밤이라는 여자들 같지 않아? 이렇게 자기 친구한테 반문을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비비안의 대사를 통해서 여성들이 화장을 안 하면 예의 없다고 꾸짖음을 받고 맞아. 사회에서 너무 해도 안 돼? 너무 하게 되면 창녀의 이미지를 자기 몸에 입힐까봐 되게 불안해하고 그런 여성들의 현실 그런 에피소드로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이중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 처음에 그 데이트 앱에 사진 올릴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신감 있게 드러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는 두 가지 모습. 계속 기준이 왔다 갔다 하죠. 그 그룹퍼 데이트 사이트 확인할 때 저 되게 재밌었는데 그 계속 얘네들이 하는 대사가 굉장히 직접적이거든요. 사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프로필 아무도 안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멋대로 거절하는 거잖아. 사람 비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공정하지 않아. 난 질렸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사회에서 더 씌워놓은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리플래시를 해도 보이는 건, 영 뷰고 뷰가 하나도 없다고 그 다음에 옆에 써있는 문구는 You are invisible. 넌 안 보여. 너무 멋졌어요. 네, 이렇게 깨알같이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맨 마지막 씬으로 가면 점점 그 깨알 같은 좋은 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웠는데요.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화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요. 그 얘기 한번 다뤄볼까요? 꾸밈 노동과 화장? 저는 진짜 아는 지인한테 저 원래 화장을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한 번 이제 취업하고 나서 이제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였는데 한 선배 오빠가 저한테 너 직장 다니면서 화장 안 하고 다니냐? 그 예의 없는 거다. 그 예의를 차리려면 화장하고 다녀라 이런 말을 직접 지적해서 들은 적이 있어서 그때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속으로는 그러는 너나 꾸며 이렇게 막 혼자 진짜 너무 그때 기분이 나빴어요. 네, 꾸밈 노동을 강요하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세컨드 라인은 새로운 꾸밈 노동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화장하는 자기와 꾸밈 노동하는 자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화장하면은 조금 뭔가 당당해지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진짜. 나 좀 오늘 사람 같다. 좀 오늘 밖에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장을 안 하면 좀 뭔가 움츠러들게 되고 괜히 안경도 쓰고 나가고 모자로 얼굴 가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저희가 코르셋과 탈코르셋 전략으로 왔다 갔다 하죠. 네. 자기 외모에 대한 만족감? 여기는 또 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르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라는 이름으로 또 외모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외모 자원을 저는 사실은 튼튼한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이 상품화된 여성의 몸이 상품화된 사회에서는 여성의 육체성이나 여성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한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르네 별로 뚱뚱하지 않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열받아요. 통통이에요. 그래서 맞아, 이 영화 끝으로 가잖아요. 굉장히 멋있는데 막 전복하지만 화장해서 당당해져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컨드레 저렴한 화장품 그런 거죠. 저렴한 화장품을 쉽게 구입하게 되는 거죠. 성형하기 어려우니까 뭐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이야기와 자기가 지금 써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희는 지금 받는 거잖아요. 우린 다 받는 거잖아요. 얘가 탈코르셋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가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이 영화에서. 근데 현실을 참 잘 보여주지 않아요? 실제로 현실이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신자유주의 안에서 상품화되는 여성인데 이제 여성의 외모 자원이 상품화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생존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페미니즘을 파는 거죠. 너의 자유로운 의사로 당당하게 화장품을 사서 자존감을 키워라. 만족감을 높여라. 외모 자원에. 그런 얘기가 되기도.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서 반격을 하기도 하잖아요. 르네가 반격을 하죠. 반격하는 지점이 마지막에 런웨이 할 때 친구들 사진 비춰주면서 또 그런 다양한 반격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으면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스쳐 지나갔네요.